안녕하십니까. 대학기초 소프트웨어 입문 자연 7분반 우유가 넘어지면 알아줘 기말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간호학과 이지환, 박현준, 임윤아, 김수경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조의 주제는 스케줄표 제작 보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의 여러 불편사항들 중에 한 가지에 공감을 하고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그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선택하는 과정, 그 선택된 대안을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만들어내는 프로토타입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딩으로 실현해내는 과정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공감 과정입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의 여러 불편사항들 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낀 불편사항에 대해서 여러 명이 공감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매니저나 관리자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스케줄표를 제작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게 나온 스케줄표에서 오류가 종종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저희 학과와 연관지었을 때 상급병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의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간호사들의 모든 스케줄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제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정리하기 과정입니다. 저희는 가상의 인물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5와이즈 기법을 통해서 저희가 느꼈던 불편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고자 했고, 그렇게 접근한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페르소나를 간호사들의 스케줄을 담당하는 관리자 직급에 있는 인물로 설정해 볼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5와이즈 기법으로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이었는데요. 저희가 느꼈던 기존 방식의 불편함은 오래 걸려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래 걸릴까를 생각해 봤을 때 관리자가 고려해야 될 조건이 많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이 왜 많을까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많은 근무자들이 있고 근무자마다 능력이나 근무 조건들이 달라서 고려할 조건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조건들을 왜 고려해야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근무자들의 근무 상황, 계약 조건,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면 원활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오류들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담당자가 근무자들의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스케줄을 제작할 때 그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기억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흐름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었는데요. 스케줄표 제작이라는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들의 관계 데이터 흐름을 통해서 문제를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근무자 정보라는 데이터 저장소에서 담당자가 정보를 제공받고 스케줄표 제작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거칠 때 조건 확인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배정 여부가 결정된 것이 스케줄표 제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표현하기 과정입니다. 저희는 입력, 처리, 출력이라는 3단계의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표현해 볼 수 있었는데요. 입력 과정에서 스케줄표 제작이라는 문제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받고, 스케줄표 제작할 때 근무자를 배정하는 조건을 판단하는 처리 과정을 통해서 근무자를 배정하게 되고, 그리고 결과값으로 스케줄표가 나오게 되는 이 세 가지의 과정으로 표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내기 과정입니다. 먼저 마인드맵을 통해서 저희는 스케줄표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탐색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핵심적인 요소는 5가지로 효율성과 정확성, 희망사항 필수 조건, 그리고 스케줄표를 볼 때의 가독성을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저희는 불편을 느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각자 인당 2개씩 제시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들 중에서 저희가 5와이즈 기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 것과, 그리고 이전의 마인드맵에서 핵심 요소,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수동적으로 물음에 답해서 그러한 정보를 저장하고 근무자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선택된 아이디어를 관계 추상화를 통해서 이 과정에 관여하는 요소들의 핵심적인 관계를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담당자가 스케줄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단 결과가 정보로서 제공이 되고 이 정보가 취합돼서 스케줄표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능 추상화입니다. 저희가 만들려는 보조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기능을 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핵심적인 기능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기능 추상화로 나타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배정을 한다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4개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배정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러한 배정을 한다라는 기능이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작동하면서 마지막으로 스케줄표가 제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토타입 과정입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표현했던 문제 해결 과정을 순서도를 통해서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고 카카오 5분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절차를 구체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순서도를 통한 알고리즘 설계 과정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순서도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근무 가능 인원수를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인원수를 토대로 근무자 랜덤 배열 리스트를 출력합니다. 이러한 랜덤 배열 리스트를 바탕으로 근무자 배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반복적으로 다음 근무자로 넘어가면서 근무자를 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반복 구조와 선택 구조를 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함수를 통해서 이브닝 근무자 배정과 나이트 근무자 배정의 공통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차 구조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순차 구조는 처음 시작할 때 근무 가능 인원수를 입력받고 근무자 랜덤 배열 리스트를 출력하는 과정을 첫 번째 순차 구조로 사용했고요. 두 번째 과정으로 근무자 배정을 시작하고 이때 필요 근무자 수를 입력받아서 반복과 선택 구조를 하기 전 준비 과정을 순차 구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데이 근무자 배정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이브닝과 나이트 근무자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함수를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반복 구조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반복 구조는 선조건 반복문이었는데요. 배정된 근무자 수를 필요 근무자 수를 입력받았고 그를 토대로 배정된 근무자 수가 필요 근무자 수를 넘지 않을 때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 구조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근무자 한 명에 대해서 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에 부합했을 때 배정을 하는 과정인데요. 첫 번째 조건이 참이었을 때 다음 조건에 대해서도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두 조건 모두를 만족했을 때 근무자가 배정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사용한 함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브닝과 나이트 근무자는 조건 사항이 하나로 동일했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과정이 있었어서 저희가 함수를 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앞서 설명했던 반복과 선택 구조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필요 근무자 수를 입력을 받고 이때 이제 배정된 근무자 수가 필요 근무자 수를 넘지 않을 때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5분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절차를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저희의 메인 화면은 관리자용과 근무자용으로 나누어 놨는데요. 저희는 스케줄 제작의 보조 프로그램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리자용에 대해서만 카카오 5분을 통해서 실행 절차를 구체화해 보았습니다. 관리자용을 선택하게 되면 관리자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되고 맞는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관리자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3가지 그룹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만든 3가지 그룹은 연차별로 그룹을 나눠서 적절한 연차 인원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면 근무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근무 가능 인원수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근무 가능 인원수를 입력을 받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근무자가 랜덤으로 배열이 되고 근무자 배정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랜덤으로 배열된 근무자들에 대해서 위의 순번부터 차례대로 조건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필요 근무자 수를 입력받고 근무자 선택창이 나오면 근무자 선택으로 조건 부합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위에서부터 차례로
조건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둘 다 얘를 선택했을 때 이 근무자는 배정이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 조건이 있다면 다른 근무자를 선택하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조건을 만족한 근무자에 대해서는 배정하겠냐는 물음창이 나오고, 얘를 했을 때 확정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배정된 근무자들은 리스트를 통해서 날짜별로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무자가 표현되도록 했고요. 이거는 해당 일자에 대해서 하나의 날짜에 대한 오픈, 이브닝, 나이트 근무자들의 종합적으로 표현해 놓은 근무표 창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순서도와 카카오 오븐을 통해서 제작했던 모형을 실제적인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구현해내는 과정입니다. 파이썬 코드는 파이참에서 저희가 작성한 코드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코드 화면이고요. 먼저 위에 세 줄을 보시면 여기 딕셔너리를 통해서 세 개의 그룹 근무자들의 번호랑 이름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딕셔너리를 바탕으로 근무자들이 랜덤 배열되고 차례대로 이제 조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 코드에서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은 여기 아랫부분입니다. 먼저 관리자용 화면이라는 출력이 나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럼 이어서 로그인이라는 함수가 동작하게 됩니다. 로그인이라는 함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받고, 만약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를 하면 이제 환영합니다가 출력이 되면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시 로그인 함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제기 함수를 사용했는데 제기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틀린 경우에도 다시금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일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일수를 입력을 받으면 이 일수는 뒤에서 이제 근무자 배정을 며칠 반복하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일수를 결정하고 이제 그룹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룹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그룹에 따라서 딕셔너리 W라는 딕셔너리가 해당 그룹으로 배당이 되고, 배당된 이 딕셔너리는 랜덤 배열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제 입력된 일수만큼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먼저 날짜가 출력이 되고 numbers라는 리스트가 make work list라는 함수의 결과값으로 배당이 됩니다. 이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orkers 리스트를 딕셔너리의 키와 값을 묶은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랜덤 셔플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의 항목을 랜덤으로 섞어줍니다. 그렇게 나온 리스트가 이 함수의 결과값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numbers라는 리스트는 특정 그룹의 항목들을 랜덤으로 배열한 리스트가 됩니다. 그렇게 배열이 되고 나서 랜덤으로 섞인 근무자 리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무자 리스트가 출력이 되고 assign 함수를 통해서 그날의 day와 evening, night 근무자가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 assign 함수는 위에서 보시면 random numbers list라는 4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동작을 할 때 numbers list가 인수로 작용을 해서 이 random numbers list라는 4개 변수에 들어가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assign 함수는 실제적으로 근무자를 배정하는 과정으로 필요 근무자 수를 입력을 받고 배정된 근무자를 의미하는 이제 assigned w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배정된 근무자 수인 num과 리스트의 인덱스를 지칭해줄 i를 0으로 초기화해줍니다. 입력받은 필요 근무자 수가 배정된 근무자 수보다 클 때 동작하고, 여기서 이 if는 근무자가 이제 순차적인 과정에 따라서 인덱스 번호가 커지게 되는데, 이때 리스트 길이만큼에 도달하면 다시 0으로 초기화해서 처음 순번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다시 할 수 있게끔 구성해 보았습니다. 랜덤 배열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부터 이제 조건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조건에 대한 답이 yes일 경우에 다음 조건이 출력이 되고, 여기서도 yes인 경우에는 배정된 근무자 리스트인 assigned w 리스트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배정된 근무자 수인 num이 1 증가하고 해당 항목은 이미 배정이 되었으므로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제거가 되면 뒤에 항목들이 모두 한 칸씩 앞으로 당겨져서 인덱스 번호를 지칭하는 i가 1 증가할 필요는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no를 입력하게 된 경우인데요. no를 입력한 경우에는 인덱스 번호가 하나 커지고 다음 근무자에 대해서 조건 확인 과정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스킵은 첫 번째 조건이 데이 근무자 배정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이브닝과 나이트 근무자를 배정할 때는 조건을 판단하지 않고 스킵할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넣음으로써 데이와 이브닝, 나이트 배정을 하나의 함수로 통일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동작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배정된 근무자 수가 필요 근무자 수와 같으면 동작을 마무리하고 추가된 근무자 리스트 값을 결과 값으로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트, 데이, 나잇, 이브닝 값은 배정된 근무자 리스트로 배당이 되게 되고 이거를 출력하게 되면서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룹에 대해서 입력받은 일수만큼 배정을 반복을 하고 나서는 이제 새로운 그룹을 선택하겠냐는 물음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yes를 선택하게 되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처음 반복 구문인 이 동작을 수행하게 되고 다시 반복적으로 배정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no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코드의 구동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틀린 경우에는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치하는 경우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수는 여기서 임의로 2일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배정된 결과가 출력이 되고요. 다음 날짜로 넘어가서 새롭게 이제 리스트가 랜덤으로 배열이 되고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입력한 일수만큼 반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룹을 선택하겠냐는 물음창이 나오고 여기서 yes를 선택한 경우에는 위의 과정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no를 선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yes를 선택하면 이렇게 이제 그룹을 선택창이 다시 나오게 되고요. 다른 그룹을 선택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룹을 선택창에서 no를 입력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